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6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요사이 의료대란이 드디어 의과대학 교육대란으로 옮겨간 상황에 대해서 긴급 대책이란 것을 내어놓았는데, 여기 보면은 좀 웃기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론을 내어놓은 분은 이 의대생 소송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이병철 변호사의 긴급 성명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는 오늘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주호 장관의 정신상태를 의심케 한다. 의과대학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변경하겠다. 내년도 신입생에게 우선 수업권을 주겠다. 올해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복학하며 동맹 휴학이 아니라 개별 휴학이라는 조건하에 조건부로 승인한다. 내년에 복학하지 않으면 유급 제적한다. 라고 이주호 장관이 설명했다는 겁니다. 따옴표를 각각 붙였습니다. 여기서 의과대학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변경하겠다 또는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의과대학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바꾸려면은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민주당이 동의할 리 만무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면은 소위 시행령 독재가 될 것이다. 미국 등 의료 선진국들은 5년제 한국 의사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의평원 시행령을 개정해서 돌팔이 의사를 만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선진 의료는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북한도 의대는 6년제다. 북한은 6년제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6년제인데 한국만 5년제로 교육을 하겠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근거 없이 밀어붙인 2,000명 의대 정원이 드디어 병원 대란을 넘어서 이제 의과대학 교육 마비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이 두뇌 유출, 근보 재정 파탄 쪽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당장 아주 불길이 붙은 게 의과대학이고, 의과대학 재학생 거의 전부 다인 18,000명이 지금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저것 내지른다는 게 드디어 극단적인 6년제를 5년제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이 경천 동지의 발표를 오늘 했으니까 이병철 변호사가 보기에는 이주호 장관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도 의대는 6년제다. 이 말이 참 배부를 찌릅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어서 내년도 신입생들에겐 우선 수업권을 주고 말 안 듣는 올해 휴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웃긴다.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가르침을 주려고 해도 참 입이 아프다. 동네 양아치들도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지금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심전심으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이 아니라 이심전심으로 개별적으로 사직계를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다. 의대생들의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은 윤석열 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저항권 행사라는 점에서도 정당 행위이다. 지금 이 정부, 특히 교육부는 동맹 휴학을 했다고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동맹 휴학은 어떤 지도부가 있어가지고 내부적 토론을 거친 다음에 동맹 휴학하자 하는 결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결의가 없고 각각 알아서 개별적으로 휴학계를 낸 겁니다. 이거를 이 윤석열 정부는 동맹휴학이라는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동맹휴학하면 안 된다.
그래서 휴학 승인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병철 변호사는 따라서 동맹 휴학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조건이다. 대법원은 불법적인 조건을 붙인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동맹 휴학을 해도 그건 휴학은 받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휴학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속하니까 어떤 외부 세력도 이걸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학칙에 따라서. 그런데 동맹휴학도 아닌 걸 동맹휴학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휴학 신청을 받아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동맹휴학이든 개인적인 휴학이든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이나 양심,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계되는 건데, 이걸 정부가 나서 가지고 동맹휴학 인정해주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헌법 위반하면 탄핵되는 거죠.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에 다가옴을 느낀다. 이주호 장관의 오늘 발표는 정권 말기적 정상이요, 단말마적 발악이요, 히스테리성 발작이다. 한국의 의료를 위해 일어선 의대생들에게 말 같지도 않은 훈계를 늘어놓기 전에 이주호 장관은 자기 객관화부터 해보라. 윤석열 정권은 정치학적 분석보다 정신의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주호 장관 같은 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은 역사적 필연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변호사니까 이주호 장관이 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가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위반되면은 탄핵시키든지 그 다음에 그게 죄질이 심할 때는 형사처벌을 해야 되죠. 오늘 제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회부장 출신이 이주호 장관의 오늘 비상대책 발표를 듣고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의대 정원보다는 감옥 정설이 필요하겠다. 의대 정원보다는 감옥 정설이 필요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믿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헌법과 법률과 사실에 위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주호처럼 이렇게 무리하게 그것을 집행하다가는 감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다는 뜻입니다. 감옥 가는. 그때 힘 빠진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를 구해줄까요? 정권 말기적 정상이라는 이 이병철 변호사의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정권이 말기에 가면은 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막 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의과대학 6년제 의과대학을 5년제로 바꾸는 걸 검토하겠다든지, 내년에는 수업 받을 사람이 많으니까 신입생들에게 우선 수업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년 의과대학 수업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꾀하는 대로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7,500명이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3,000명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상 수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막지한 주술과도 같은 2,000명 밀어붙이기가 2,000명 밀어붙이기가 의료 대란에 이어서 의대 교육 대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 아닙니까? 신입생들에게 우선 수업권을 주겠다. 이걸 대책이라고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정신 상태 그리고 정치학적 분석보다 정신의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정권 말기적 증상이고 단말마적 발악이고 히스테리스 발적이다. 탄핵은 역사적 필연이다. 이병철 변호사의 이 논평이 머지않아 사실로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유턴할 시간은 있습니다. 즉 내년도 2025학년도 신입생 정원 계획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2026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겠다. 말하면 백지화를 해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백지화하면 한 5천 명 정도가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불편하다고 밀어붙이다가는 바로 이런 뒤죽박죽되는 대책이란 게 나오면서 결국은 대한민국 의료가 총붕괴로 갑니다. 그럼 5천만 명이 위험하죠. 5천 명의 불평과 5천만 명의 인명 피해 또는 불안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걸 선택을 하겠습니까? 5천 명이 불안한 문제는 잘못을 저지른 윤석열 정부가 해결하면 되고, 무슨 5천만 명의 건강과 생명이 안전한 방향의 선택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야 될 텐데, 그걸 내리지 않는다면은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동안에 법률 위반을 정리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탄핵 운동을 하든지 하야하라고 뭐 시위를 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의 앞날에는 탄핵당할 거냐, 아니면 스스로 하야할 거냐, 아니면은 완전히 식물화 될 거냐, 아니면은 결단을 해서 유턴해가지고 재기할 거냐, 이 네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